네, 지금부터 5장 파생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그 C++과 자바를 통해서 파생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익히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뭐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저기 좀 달라진 부분 위주로 해서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일단 파생 클래스, 그리고 인터페이스,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 동영상 강의를 할 때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는 상태라서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잘 이해를 하시려면 책을 좀 자세히 읽으시는 게 요게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이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파생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가 있죠. 우리 흔히 슈퍼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슈퍼 클래스고 요걸로부터 상속받은 클래스, 요걸 파생 클래스라고 하는데 요걸 서브 클래스라고 하죠. 자, 이 위에 있는 클래스를 보통 우리가 부모 클래스, 아래에 있는 놈을 자식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애 중에 얘네 성질은 다 받으면서 요 파생 클래스에서 새로운 애를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를 요 아래에 있는 놈이 뭐 하는 거예요?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상속을 봤더니 베이스 클래스의 모든 멤버들이 파생 클래스로 전달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클래스의 재사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거는 또 안 만드는 거죠. 여기서는 추가적인 부분만 만들어서 객체로 보면 요만한 객체였던 거를 여기서 나는 구현을 요만큼 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만한 애를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부분을 가지고 있고 자식의 부분만 더 집중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상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상속의 종류는 단일 상속과 다중 상속이 있는데 단일 상속과 다중 상속이 있는데 C샵은 단일 상속만 지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C++은 다중 상속이 되죠. 자바는 단일 상속만 됩니다. C++를 쓰면서 이 다중 상속 때문에 엄청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다중 상속을 C샵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C샵도 다중 상속의 역할을 하는 뭘 제공하죠? 아까 제목에서 있듯이 여기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인터페이스. 자바랑 비슷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언어들이 다 비슷비슷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써보니까 아닌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거 찾아가다 보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최신에 나온 애들은 막 이것저것 막 섞이다 보니까 언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파생 클래스 정의할 때 어떤 면이 달라졌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스타일은 C++ 스타일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라고 적으시고요. 여기 파생된 클래스의 이름을 적고 여기다가 땡땡. 자바에서는 extens라고 쓰지만 여기서는 땡땡이라고 하고 베이스 클래스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게 다른 언어 할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제 처음 할 때 막 여기다 extend 적고 막 자바 가서는 땡땡 넣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언어를 하는지 잘 기억을 하셨다가 쓰시면 돼요. 자, 여기 보듯이 이렇게 베이스 클래스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 이 베이스 클래스에 이런 애들 상속받을 때 이렇게 땡땡이 베이스 클래스라고만 적어주시면 얘의 A하고 메소드 A를 그대로 전달받게 됩니다.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파생 클래스죠. 자, 파생 클래스의 필드는 클래스의 필드 선언 방법과 보통 동일하고요. 일반적인 클래스의 필드 선언과 동일하고 베이스 클래스의 필드명과 다른 경우라면 필드명과 다른 경우는 상속이 되고요. 만약에 베이스 클래스 필드명과 동일한 경우는 이제 숨겨집니다. 자, 베이스 지정어라는 걸 이용해서 베이스 클래스 멤버를 참조할 수 있어요. 자바에서는 베이스 내지 뭐요? 슈퍼라는 애를 쓰면 요 아래에서 저 위에 있는 걸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건 가려지면 베이스를 통해서 접근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는 형태와 의미는 클래스의 생성자하고 동일하고요.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으면 기본 생성자가 컴파일러에서 자동적으로 호출됩니다. 이거 자바랑 똑같습니다. 자, 부모를 호출할 때는 베이스, 자바에서는 슈퍼라고 호출하죠. 자, 그래서 베이스 클래스의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합니다.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거고, 실행 과정은 필드의 초기화 부분 실행하고, 베이스 클래스의 생성자를 실행하고,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를 실행합니다. 왜 베이스 클래스 생성자 먼저 실행이죠? 당연히 부모하고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먼저 완성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의 클래스가 먼저, 생성자가 먼저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르면 여기서 생성자 호출하기 전에 일로 올라가서 완성하고 내려와서 완성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아주 간단한 예제가 하나 있는데 기존에 쓰던 거랑 좀 다르죠. 여기에 막 우리 맨날 프라이빗만 썼는데 여기 왔더니 프로텍티드라는 애가 붙기 시작하고 뭐 뉴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막 찍어보는 일을 하는 거죠. 아웃풋 찍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찍히는지를 볼 거고 호출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해봐야죠. 자,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띄우시고요. 새 프로젝트 만들기 누르시고 이번엔 컨솔 앱으로 다음을 누르시고요. 자, 이번에는 4장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챕터 5로 넘어왔으니까 5장으로 이걸 좀 바꿔주겠습니다. 하나 올라가서 여기다 새 폴더로 ch05라고 해서 폴더를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뭐라 할까요? 그냥 색대로 할까요? hidden name이라고 해서 그런 이름을 하나 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hidden name이라고 줄게요. 자, 여기에 정말 이름을 클래스를 베이스 클래스로 줍니다. C샵도 모든 클래스의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베이스 클래스라고 두고 여기에다가 보통 그냥 적어도 되는데, 자, 저희가 보통은 프라이빗으로 보통 적죠. 근데 프로텍티드라고 이제 적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아래에서 이 필드를 바로 접근하고 싶거든요. 프라이빗이라고 하면 접근이 안 되니까, 아무리 상속 관계라도 안 되니까 프로텍티드라고 적고요. int a는 1 이렇게 했어요. 원칙은 프라이빗으로 하고 게스 메소드를 만드는 게 맞는데, 그냥 접근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어떤 애가 찍히는지 보기 위해서 int b 이렇게 프로텍티드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 2라고 이렇게 넣었어요. 자, 여기는 생성자도 없이 그냥 베이스 클래스를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 derived 클래스, 상속된 클래스라고 할 거고요. 그냥 만들면 얘랑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다 땡땡이 하나 주고 뭐요? 베이스 클래스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를 얘가 다 땡겨오는 거죠. 근데 프로텍티드로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바라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만약 다른 이름이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private int c 뭐 이렇게 할 건데, 지금은 특별히 new라고 적고요. int a라고 하는 애를 다시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3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리고 다시 new 더블로 타입도 다르게 해서 b라는 애를 4.5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ublic 해서 void output을 하나, public void output이라는 메소드를 이제 하나 만듭니다. 출력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출력물은 제가 일일이 타이핑 치기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은 타이핑을 치시고 저는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하나 쏙 긁어와서 갖다 붙여 놓을게요. 자, 뭘 하고 싶냐면 콘솔 라이트 라인을 하고 싶은데 베이스 클래스를 이렇게 인덱스를 0번으로 찍고 상속된 A를 1번으로 찍고 싶어요. 그리고 접근할 때 베이스의 A하고 그냥 A.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냥 A를 찍겠죠. 만약 여기서 A를 찍으면 A가 같은 이름이니까 어떻게 돼요? 같은 이름이니까 얘 때문에 얘가 어떻게 해요?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뭐 이걸 보고 싶은 거고요. B도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름은 같고 타입이 다른 이런 경우죠. 그죠?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이거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 보자라는 게 지금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와서 메인에서 저희가 뭘 하면 되죠? 이제 상속받은 derived class라고 하는 애로부터 obj라고 하는 애를 만들고 new derived class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obj의 output이라고 하는 애를 해보면 여기에 있는 값들이 출력이 되겠죠. 내가 얘를 호출해서 여기 있는 거를 출력하면 이때 요 base.a 하고 a base.b, b가 각각 뭐냐 이거를 여기서 컨트롤 F5로 해서 찍어보면 우리 생각대로 잘 찍힐 거예요. 그죠? 잘 찍힐 겁니다. 잘 찍힐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A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상속에 있어서 가까운 데 있는 애가 이제 찍히는 거죠. 그리고 B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가까운 데 있는 애가 찍힙니다. 만약에 여기를 new라고 안 하고요. 여기를 똑같이 protected라고 적었어요. 여기도 protected라고 적으면 그죠? protected라고 적고 그 다음에 한번 돌려보죠. 돌려보면 그 결과는 뭐 달라질 건 없어요. 그죠? 그냥 여기서 새로 정의한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new라고 하는 접근자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뭐 큰 의미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큰 의미는 없는 그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protected를 안 적었어. protected를 안 적으면 얘는 어떤 성질을 갖죠? protected를 안 적으면 여기 접근이 안 돼요. 왜요? 여기에 아무것도 안 적은 애는 뭐와 같은 애예요? private과 같은 애죠. private. 그래서 private한 애는 접근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를 뭐 public으로 적어주면 이제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죠? 여기도 당연히 접근이 안 됐을 거니까. 그래서 protected나 퍼블릭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 퍼블릭 프로텍티드는 사실은 그 상속 간의 관계에서 내가 같은 패키지 안에서 같은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서로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퍼블릭보다는 좀 강하긴 하지만 프라이빗보다는 약해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전에도 얘기했듯이 프로텍티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쓰다 내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보일 거면 확실하게 퍼블릭, 가릴 거면 프라이빗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 옛날 기억 살리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저희가 이제 요거 원래 모양으로 돌리면 원래 모양을 보면 뭐 이렇게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게 낯선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죠? 낯선 모양인데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구나 라고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5-2에 또 다른 예제가 있는데 5-2에 있는 예제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5-2는 그냥 간단하게 그 서로 간에 상속 관계가 있을 때
어떤 생성자가 먼저 호출되느냐, 뭐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생성자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확인하는 예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되죠. 아니면 저희가 그냥 만들까요? 여기다가 그냥 뭐라고 만들면 public base 클래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애로 한 다음에 콘솔 라이트 라인으로 여기 뭐 베이스 클래스 생성이라는 걸 하나 해놓고, 자 여기도 요거 하기 전에 여기다 생성자를 하나 만드는 거죠. 얘 이름은 이거니까 public 이 클래스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콘솔 라이트 라인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생성이라고 이렇게 해요. 자, 근데 얘가 요걸 호출하잖아요. new 이렇게 해서 호출하니까 얘가 불릴 거란 말이에요. 얘가 먼저 찍히느냐, 혹은 뭐 얘만 찍히느냐, 얘도 찍히느냐인데, 얘가 이렇게 상속 관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이거 먼저 생성하고, 내려와서 이거 생성하고, 그리고 완료가 되면 이제 OBJ에다가 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출력물이 먼저 저 순서대로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먼저 생성되고, 그 다음에 생성되고, 그 다음에 이게 출력되고. 그렇게 해서 자바에서 보던 거랑 똑같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 5-2는 같이 한번 처리해 볼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소드 재정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자바나 C++에서 여러분이 다 하신 건데, 메소드 재정의, 그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오버로딩은 여기 보면 메소드 중복은 뭐예요? 그 같은 클래스, 물론 상속간에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건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그 경우고요. 메소드 재정의는 덮어 써버리는 경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보통 구분을 해서 이 둘 합쳐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죠? 폴리모피즘, 그 다형성 이런 얘기를 쓰죠, 그죠? 자, 어쨌건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애를 이제 보는데, 자 베이스 클래스에서 구현된 메소드를 파생 클래스에서 구현된 메소드로 대체하는 거, 덮어 써버리는 겁니다. 왜?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거 원래 파생 클래스가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이게 너무 구닥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파생 클래스에서 새로운 기능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메소드의 시그니처가 동일한 경우라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메소드 재정이라고 하고요. 시그니처가 매개 변수의 종류나 개수가 다른 경우라면 메소드 중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그 오버라이딩하고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보고 있네요. 그죠? 자,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니까 그냥 저희가 간단하게만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베이스 클래스가 있고요. 메소드 A가 이렇게 있습니다. 메소드 A가 있고, 요거를 이렇게 상속을 받았죠. 상속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똑같은 메소드 A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메소드 A가 있고, 여기 또 메소드 A가 있는데, 얘하고 얘가 어때요? 얘하고 얘는 둘 사이가 어때요? 모양이 똑같죠? 모양이 똑같으면 저희가 뭐라고요? 이거는 이제 오버로딩 관계, 오버라이딩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뭐예요? 리턴 타입은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이름하고 개수가 똑같으면 그렇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 같은 경우는 얘하고 얘 사이에 어때요? 매개 변수가 다르죠. 이들 사이에는 뭐예요? 오버로딩 관계입니다. 오버로딩. 그래서 얘는 오버로딩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오버라이딩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쓸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 클래스 만들고 상속 클래스 만든 다음에 기본 클래스의 메소드를 부르면 당연히 뭐래요? 요걸 부르고, 여기 아래 거에 부르면 아래에서 만든 놈, 위에서 만든 놈을 어떻게 덮어 써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거고, 오버로딩이 된 경우라면 매개 변수 찾아서 접근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저희가 한 번만 돌려만 보고 요거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매번 다 만드는 거는 뭐 괜찮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할게요. 자, 여기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누르시고요. 다음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만들 이름은 오버라이딩 오버로딩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오버라이딩 오버로딩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했듯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하실 때는 이제 정지시켜 놓고 하시면 되겠죠. 자, 만들 건데 메소드 A라고 해서 메소드 A에다가 이렇게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애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다가 여러분이 상속받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 상속받는 클래스는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겁니다. 어떻게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을 받을 거고요. 이렇게 요 클래스 derived 클래스라고 하는 애로 만들 거고, 여기에 메소드 A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근데 기존에 쓰던 거랑 좀 다른 거는 요 앞에다가 뭐 new라고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했어요. new라고 적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찍을 때는 여기 상속된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 한 경우, 같은 이름을 쓴 경우고, 요거는 오버로딩을 한 경우 다른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메인에 가서는 저희가 베이스 클래스하고 요건 하나씩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베이스 클래스하고 상속된 클래스를 해서 obj1, obj2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상속된 클래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obj1 가지고 method a라고 하는 애 이렇게 불렀더니 당연히 얘는 뭘 불러요?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애를 부르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저건 뭐 오케이. 자, 두 번째로 만약에 obj2에서 똑같이 메소드 a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얘는 누굴 부르겠냐 이거죠. 근데 여기 봤더니 얘는 이렇게 새로 여기서 아예 새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렸더니 컨트롤 F5 이렇게 돌렸더니 우리 생각대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네야 라고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obj2에서 메소드에 뭐 여기에다가 뭐 1 이렇게 해서 하면 당연히 얘는 가까운 데 있는 얘를 부르겠죠. 그래서 돌려보면 얘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호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버라이딩 되네, 오버로딩 돼, 그냥 있는 애 이렇게 해서 호출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자바에서 배웠을 때의 모습이랑 똑같은데, 자바에서는 이 부분을 U라고 안 적고 어떻게 적죠?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걸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진 않고요. 그냥 똑같이 적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근데 여기를 오버라이드라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빨간 줄이 됩니다. 빨간 줄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보면 어떨 때는 오버라이드를 쓰고 어떨 때는 오버라이드를 안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존에 위에 있는데 여기서 새로 정의할 때는 오버라이드로 적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new라고 적어서 사용하는 게 이제 C샵의 모습입니다. 조금 달라진 모습이고요. 여기를 오버라이드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위쪽이 모양이 좀 달라지면 그땐 여기를 반드시 오버라이드라고 적으셔야 돼요. 그건 조금 있다가 저희가 예제를 통해서 이제 다시 배울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위에 이렇게 메소드가 있어서 아래쪽에 이렇게 새로 만들었다, 추가로 만들었다 라고 하면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new입니다. 새로 만들었어 라는 걸 여기서 알려주면서 쓰셔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되지. 여기를 오버라이드라고 적으시면
오류가 빵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오버라이딩 기능이에요. 그죠? 기존에 있는 거를 얘가 어떻게 해요? 덮어 써버린 겁니다. 새로 만들어서 덮어 써버리고, 그래서 명시적으로 new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보듯이 이렇게 안 적었어요. 안 적었으면 여기에 뭐 빨간 줄이 아니고 약간 누리끼리한 줄이 나가죠. 그리고 여기 보면 설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 있는 멤버를 얘가 숨기고요. 그 제대로 숨기려면 어떻게 해요? new 키워드를 쓰래요. 자, 어쨌건 이 상태에서 만약 돌리면 여기 보면 워닝이 막 뜨긴 하지만 돌려는 줍니다. 수행이 돼서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기는 해요. 자바에서 쓰던 식으로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이 쓰셔도는 되는데 이런 오류, 마우스 가져가면 얘 해결책을 알려주잖아요. 그죠? 저런 오류를 숨기려면 여기다가 new를 쓰세요 라고 돼서 저희 이제 메소드에서 new를 쓰는 경우를 이제 보시면 돼요. 상속 관계에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여기서는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없으면 워닝이 계속 뜨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버라이드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애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리고 처음 보는 애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가상 메소드랑 봉인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가상 메소드는 버추얼 메소드입니다. 여러분이 C++에서도 가끔 버추얼을 보셨을 건데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어쨌건 지정어 버추얼로 선언된 인스턴스 메소드를 가상 메소드라고 얘기해요. 가상 메소드. 자, 파생 클래스에서 재정의에서 사용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버추얼로 돼 있던 애들은 나중에 이걸 상속받는 데서 얘를 재정의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재정의 될 거야 라고 알려줄 때 버추얼이라고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new라고 하는 지정어로 쓰거나 그 다음에 override라는 지정어를 써서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객체형에 따라 호출하거나 객체 참조가 가리키는 객체에 따라 호출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건 좀 이따 예제를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봉인 메소드라고 해서 실드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수정자가 실드로 선언된 메소드들을 봉인 메소드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파생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허용하지 않아요. 자바에서 파생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보통 뭐라고 적죠? 여기다가 실드라고 적는 게 아니라 파이널이라고 적어서 이제 쓰던 겁니다. 그래서 재정의를 허용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얘를 이제 재정의할 수 없도록 이거는 누구도 못 바꾸게 만들겠다라고 할 때 이 실드라고 하는 걸 쓰시면 됩니다. 자, 봉인 클래스는 모든 메소드는 그러니까 봉인 클래스, 그러니까 이 실드가 붙어 있는 클래스는 거기에 적혀 있는 모든 메소드는 다 묵시적으로 봉인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은 다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로 치면 파이널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프로그램 하시면서 파이널 클래스 이런 거, 파이널 붙는 메소드 이런 거 잘 못 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씁니다. 잘 안 써요. 나중에 필요하실 때 그때 확인해서 쓰시면 되는 애들이고요. 가상 메소드는 엄청 자주 쓰겠죠. 그죠? 요거는 잘 익혀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를 가지고 저희가 간단한 예제를 하나만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죠. 자, 새로 만들기 컨트롤 시프트 N 해서 하나 만들 거고요. 콘솔 앱으로 그냥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 이름을 버추얼 메소드라고 이렇게 줄게요. 기존 게 저장이 안 됐으니까 저장 한번 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추얼 메소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클래스라고 하고 여기다 그냥 저희는 AAA라고 하겠습니다. 뭐 베이스 뭐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그냥 저희는 AAA라고 적을게요. 자,
AAA라는 데다가 저희가 보통 public void method A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콘솔에 write 라인으로 베이스에 있는 이건 AAA죠. AAA에 있는 method A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하는데 똑같은 애로 B라는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B라고 만들 거고 이렇게 B라고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 더 만듭니다. C까지 하나 더 만들어 보죠. 두 개만 해도 되는데 세 개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C라고 만들고 여기를 C라고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서 요걸 이제 상속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는 클래스를 BBB라고 할게요. 클래스 BBB. 근데 얘는 누구? AAA를 상속을 받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메소드들을 그대로 다 받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확인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자, 이렇게 받았어요. 자,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받은 애 중에 여기 첫 번째에는 얘가 이제 얘는 뭐 누구예요? BBB의 A죠. 요거는 BBB의 B고 요거는 BBB의 C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될 거예요. 자, 저희가 여기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빨갛게 막 변합니다. 자, 빨갛게 변하는데 자, 여기에 있는 애를 전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적었잖아요. 이렇게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지만 얘한테 아예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할 거냐면 virtual이라고 해서 얘는 아래서 오버라이드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었을 때는 이 아래가 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똑같이 얘네들도 다 virtual이라고 붙여놨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기본 틀만 만든 거고요. 여기서 만든 애들은 이 자식에서 다 새로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한 경우라고 치고요. 자, 저희가 여기서 한번 얘네들을 사용해 보려고 해요. 자,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는 그 상속받은 BBB로부터 뭐 예를 들면 S라고 하는 애를 만든 다음에 new BBB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S의 method A라고 하는 애를 부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를 복사를 해서 복사는 뭐였죠? 한 줄 복사는 컨트롤 D였죠. 컨트롤 D에서 한 다음에 B도 부르고 C도 부르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자식으로 만든 애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이건 그냥 S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보통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내 자식에 있는 애로 바로 접근이 되죠. 여기 버추얼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저렇게 접근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F5번을 눌러보면 워닝이 여러 개 뜨긴 하지만 B에 있는 애가 이렇게 잘 풀립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죠?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고 문제 없습니다. 자바 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다 저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버추얼이라고 하고 여기 와서 여러분이 요 버추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키워드로 오버라이드 또는 new라고 하는 애를 하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new라고 하나 적어주고요. 여기에다가는
override라고 적습니다. 아까랑 달라진 점은 만약에 이 부분에 버추얼이 없었다면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버추얼이 없었는데 C 같은 경우는 버추얼이 없었는데 여기 C에다가 여러분이 override라고 적으면 어때요? 여기 에러가 빵 뜨죠? 그죠? 여기에 이렇게 없었는데 오버라이드라고 적었더니 에러가 뜨는데 여기에 이렇게 버추얼이라고 적어놓으면 B처럼 버추얼이라고 적어놓으면 여기서는 적어도 오버라이드라고 적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new나 override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아무것도 없던 애는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요? 여기 new라고 적으면 깔끔하게 이게 처리할 수 있었죠, 그죠? 자, 근데 버추얼로 적은 애에 대해서는 new로 처리해야 되고 override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애에 대해서는 반드시 new로 처리해야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얘를 컨트롤 F5번으로 돌리면 이건 당연히 컨트롤 F5번으로 돌리면 얘는 당연히 똑같이 BBB의 메소드 ABC로 잘 찍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자, 우리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 앞을 부모 타입인 AAA로 하고요. 그리고 요 D를 BBB로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AAA로 하고 BBB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버추얼을 다 제거하고요. 버추얼이 없네. new도 제거하고 override도 제거를 한 경우에 이렇게 new도 다 제거한 경우에 만약에 요 관계 부모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식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부모 타입으로 선언하고 자식으로 이렇게 됐다. 우리 옛날에 이런 거 했었죠. 부모를 찍을 수 있는 변수가 있는데 이런 S라는 변수가 있는데 원래는 부모의 모습은 여기까지인데 자식이 new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만한 애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럼 원래 이 변수는 어디요? 부모 부분까지만 찍을 수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메소드들이 자식에 있는 메소드랑 모양이 똑같으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쑥 연결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 우리 뭐라고 했죠? 다이내믹 바인딩이라고 했죠? 동적 바인딩. 기억들 나시나요? 자, C샵에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를 봤더니 만약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돼 있다면 컨트롤 F5번 누르시면 얘네들은 무조건 뭐예요? A 쪽을 바라봅니다. 자바랑 다릅니다. 자바는 무조건 누굴 바라봐요? 무조건 B 쪽을 바라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이것부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중간중간에 뭘 썼냐면 버추얼과 뭘 썼어요? 오버라이드를 썼죠. 그래서 버추얼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붙고요. 위쪽은 다 버추얼을 붙이겠습니다. 버추얼이 붙고 얘는 뭐 없는 경우라고 치고요. 두 개는 버추얼을 붙였고요. 한쪽에는 뭘 붙였냐면 new를 붙이고요. 다른 한쪽에는 뭘요? override를 붙였어요. 자, 조금 전에 여러분이 결과를 하나 보셨습니다. 조금 전에 결과를 봤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한 다음에 ABC를 접근했더니 다 어디요? 다 무조건 부모 쪽만 바라봤어요. 자, 근데 부모 쪽을 다 버추얼이라고 넣어놓고요. 부모 쪽을 버추얼이라고 넣고 자식을 new하고 override로 만들었어요. new하고 override로 만들고 요거는 그냥 둔 상태로 만약 이렇게 만든 경우,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를 보는 거죠. 그리고 얘를 수행을 하면 이때의 결과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new로 만든 경우는 어때요? 그냥 A를 바라보지만 override로 만든 경우는 누굴 바라봐요? 자식을 바라봅니다. 이게 뭐예요? 다이나믹 바인딩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있는 애는 그냥 A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버추얼로 만들었다는 거는 얘가 만든 애를 아래쪽에서 만들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래쪽에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new라고 붙일 수 있겠죠. 얘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우리 아까대로면 이렇게까지 하면 정말 모든 경우를 다 본 거네요. 자, 이 경우에 돌려보면 얘가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경우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면 상속이 된 경우라면 얘는 당연히 누구를 바라봐요? 얘는 누굴 바라보냐면 당연히 B에 있는 애를 바라보는 게 맞는데 아까 전에 예제로 보면 그렇죠. 근데 지금 보듯이 부모하고 자식 간에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라면 요 오버라이드 된 경우만 버추얼이라고 적고 오버라이드라고 된 경우만 뭘 바라봐요? 요 아래를 바라봅니다. 자, 만약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를 다시 BBB라고 하면 이거는 뭐 사실 BBB로 된 거를 접근하기 때문에 뭐 사실 이거는 고민할 게 없어요. 이건 고민할 게 없이 당연히 BBB인데 이게 지금 보듯이 이렇게 AAA라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저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이제 쓰셔야 돼요. 어떻게 쓸 건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반드시 익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여기에 있는 버추얼이라고 하는 애, 그 다음에 뭐야? 여기 있는 new, 여기는 override.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의 new라는 애, 이게 뭔지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여기가 A일 때 그리고 여기가 B일 때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비교해 가면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지만 여기 버추얼이 다 붙은 경우인데 여기에 new, override 이렇게 된 경우 각각에 대해서 잘 따져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애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옛날에 많이 본 거죠. 그죠? 추상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죠? 자바에서 추상 클래스. 추상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으면 추상 클래스죠. 그래서 추상 메소드는 실질적인 구현은 없고 선언만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요런 애. 그래서 abstract라고 쓰면서 이 뒤에 실제 구현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껍데기만 있는 경우. 그게 추상 뭐예요? 메소드입니다. 이런 추상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내시면 돼요. 자, 보통 구현되지 않고 단지 외형만 제공을 하고요. 추상 클래스는 특징이 뭐냐면 객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전에 봤듯이 A라고 하는 애를 B라고 하는 애로 상속을 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만들어야 되죠. 물론 B는 뭘 해야 돼요? 그 추상 메소드를 구현을 해야 되겠죠. 자, 다른 외부 클래스에서 메소드를 일관성 있게 다루기 위한 방법을 제공해요. 왜냐면 추상 메소드는 반드시 어때요? 그 모양으로 구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자, 다른 클래스에서 상속 후 사용이 가능해지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자, abstract라고 하는 수정자는 버추얼 수정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버추얼 수정자는 뭐예요? 다른 데서 구현해 뭐 이런 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죠? 추상 클래스의 파생 클래스에서 보통 구현을 하고요. 오버라이드 수정자를 사용해서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bstract 수정자를 갖고 있던 애들은 오버라이드를 적어줘야 어때요? 재정의가 돼서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돌아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추상 클래스를 한번 저희가 구현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옛날에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새로 만들기 컨트롤 시프트 N 하셔서 여기 띄우시고요. 다음 누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추상 클래스를 의미하는 abstract
클래스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이름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줄 건데, 클래스 이름을 클래스 앱 뭐 스트랙트, 그죠? 앱스트랙트 뭐 CLS 클래스라고 이렇게 준다고 칩시다. 네, 어쨌건 이렇게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를 하나 했다 칩시다.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할까요? 저희가 AAA로 줄게요. 자, 클래스 이름은 뭐 아무 이름을 주죠. 자, 그리고 여기다 public, 그 다음에 뭐 void, 그 다음에 method A라고 이렇게 줬어요. 자, 근데 method A를 원래는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구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구현을 안 하고요. 구현을 안 하고 이렇게 선언만 했단 말이에요. 선언만 하면 이런 메소드를 저희가 뭐요? 추상 메소드. 그래서 여기다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야 되고요. 이 키워드가 들어가는 순간 얘는 추상 메소드가 되는데, 이 추상 메소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클래스가 abstract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있는 그 빨간 선들이 없어져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abstract를 여기다 넣어도 되는지 이렇게 봤더니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abstract는 반드시 앞에다가 뽑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넣으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abstract는 이렇게 넣으면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보통은 abstract의 위치가 보통 여기가 보통 위치니까 그냥 그런 거 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랑 추상 클래스의 다른 점은,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 메소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public void method b 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콘솔의 write line에 method b 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저희가 선언에다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BBB라는 애를 만든다고 쳐요. 클래스 BBB. 근데 얘가 AAA를 상속을 받는 순간에 이 BBB는 뭘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빨간 줄이 간단 말이에요. 왜요? 이 위에 추상 메소드를 가진 애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얘를 다시 abstract 클래스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걸 구현하는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빨갛게 된 데 가서, 보통 해결책은 빨간 데 간 데 있다 그랬죠. 이렇게 가서 추상 클래스 구현, 접근 제한, 문제 구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였던 애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추상 메소드를 구현하는 거죠. 탁 눌렀더니 얘가 알아서 여기에다 뭘 붙여줘요? 오버라이드라는 애를 붙여줍니다. 만약 오버라이드가 없으면 지금 보면 뭐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죠. 문제가 생기죠. 그죠? 왜냐면 얘를 반드시 얘는 뭘 해야 돼요? 오버라이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오버라이드라고. 오버라이드가 쓰이는 곳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애를 여기서 반드시 적어줍니다. 우리 자바에서는 이걸 어노테이션으로 위에 오버라이드를 적는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있던 콘솔 라이트 라인을 가져와서 메소드 A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메소드 A를 구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 저희가
그 BBB라고 하는 애로부터 B라는 애를 만들고 new BBB 이렇게 만들어낼 거고, 그다음에 두 가지를 부를 수 있죠. B. method A라고 하는 애를 부를 수가 있고요. B. method 누구? A가 아니라 B라는 애도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호출을 하면 컨트롤 F5번 이렇게 호출을 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잘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만약에 여기를 여러분이 AAA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호출에 문제가 있나요? 문제 없죠. 그리고 실제로 불러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메소드 A와 메소드 B를 잘 부릅니다. 자, 원래대로면 이놈은 당연히 누굴 불러야 돼? 일로 와서 여기 왔는데 얘가 추상 메소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놈이 요 안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오버라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요쪽을 자동으로 이동시켜주죠. 이게 뭐야? 동적 바인딩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BBB일 때는 어때요? 동적 바인딩 아니에요. 이거는 오버라이드 된 애를 그냥 다가간 거예요. 이건 그냥 다가간 거고, 여기 있는 B는 내가 일로 갔는데 여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애를 가서 읽은 거예요. 그죠? 이건 동적 바인딩이 아닙니다. 여기가 AAA일 때는 동적 바인딩이고, 잘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옛날 자바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가 쓰였을 때하고 B가 쓰였을 때 잘 구분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추상 클래스인 경우에 예제까지 봤는데, 얘는 그냥 상속된 경우에 대해서만 봤는데, 저희는 여기를 추상 클래스를 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예. 지금 시간이 많이 됐지만 어쨌건 조금만 더 하고 이 비디오는 마치고 다음 비디오로 넘길게요. 자, 메소드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메소드를 파생 클래스에서 재정의해서 이제 보통 사용하죠. 재정의한다는 건 이제 오버라이드 하는 그 경우입니다. 자, C# 프로그램의 유용한 기능으로 이렇게 재정의하는 게 사용이 되고요.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에 작업을 추가해서 새로운 기능을 갖는 새로운 메소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소드를 필요에 따라 잘 설계를 하는 거죠. 자, 요 예제는 저희가 그냥 한번 보겠는데, 자, 여기 보죠. 자, 여기 봤더니 메소드 A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메소드 A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애를 여기서 어떻게 해요? new 해서 잘 정의했죠. 그죠? 새로 정의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정의해서 썼는데, 저희가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호출을 했다 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누굴 찾아가요? 1로 찾아가죠. 1로 찾아가는데, 그러니까 메소드 A를 하면 당연히 1로 찾아가는데, 여기서 부모에 있는 걸 쓰고 싶으면, 그러니까 부모에 있는 건 얘에 의해서 가려지는데, 부모에 있는 애를 쓰고 싶으면 베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 올라가서 호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자바 시간에도 다 배운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저희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얘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한 번만 더. 근데 이건 뭐 뻔한 거라서 그냥 제가 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버추얼을 붙인 경우하고요. 버추얼을 붙인 경우하고 여기를 오버라이드로 바꾼 경우, new로 한 경우, 오버라이드로 한 경우, 뺀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한번 더 이걸 테스트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어떨 때 new를 쓰고 어떨 때 버추얼을 쓰고 이런 것들을 구분을 그러니까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익히시면 이제 C샵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해 나간다라고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다시 어떻게 해요? 여기 이게 상속받은 딜리버드 클래스로 쓸 수도 있지만 요거를 베이스 클래스로 바꿨을 때 여기에 쓰여 있는 애들에 따라서 얘가 여기는 메소드 A가 누구를 호출하는지 이것도 여러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하면 좋겠죠?
그죠? 제가 딱 시험에 물어보기 좋은 그런 거겠죠. 여러분이 얘를 잘 이해하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각종 키워드들을 막 붙인 다음에 호출 결과가 뭐냐라고 아주 잘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용법을 잘 이해하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를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래스형 변환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저희가 다음 비디오에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요번 시험에 중간고사를 저희가 여기에 5장까지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비디오를 이렇게 중간에 조금 길게 촬영을 했는데 어쨌건 여기까지 하나 촬영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쉰 다음에 그 마지막까지 해서 저희가 시험 범위는 5장까지 진행을 하고 여러분이 클래스하고 상속 개념 그 다음에 이런 키워드들 쓰는 법 이런 것들까지 좀 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